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최상병 특검법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원내 협상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번 5월 초에 반드시 최승훈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20대의 꽃 같은 나이에 해병대원이 포구에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가 누군가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리고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책임자를 줄이려고 인위적으로 누군가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규명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불법 행위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외화무역 논란 기간에도 도청 방지된 비아폰을 이용해서 임성근 사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보다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검법을 발의했고 또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직접 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정쟁용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 통과에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적 역풍을 보다 더 강하게 맞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후에도 이 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 대표 조국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총선 전에 제가 여기 뒤에 계셨던 아까 발표하셨던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신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정원철 회장 등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정원철 회장께서 국민의힘 당원이시란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최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진보 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좌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정군용법의 취지에 따라 수사 후에 수사기록 자체를 전적으로 바로 넘겼던 박정훈 대령의 조치가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 남용으로 처벌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이제 그 상임위까지 다 통과가 되었고 남은 것은 본회의 통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말을 했나 하면 서류를 반환하는데 자신이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 처벌을 앞두고 일종의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하지 않았다면 서류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 누구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서 누구인지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모두 알았던 쟁점은 뭐냐 하면 이종섭 장관이 자기가 결재했던 것을 뒤집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게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알파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이종섭 장관의 그 장관 자신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서류 반환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왜 국민의힘이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닌 이 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가에 바로 숨은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 점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힌 것 외에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지금 기소까지 되어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지시를 했는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유력한 방증이 있습니다. 뭐냐? 수사 대상자로서 입건되어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대통령실은 다 혜택을 주었습니다. 두 종류의 혜택인데, 첫째는 국민의힘 공천을 주었고, 두 번째는 공천을 받지 않은 자들은 승진을 해주었습니다. 왜 승진을 해주었을까요? 왜 공천을 해주었을까요?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이유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실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국민의힘이 동의하에 통과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권이 힘을 다 합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별도로 여기 많이 계신데 조국혁 신당은 22대 이전에는 21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석밖에 없지만 그 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 즉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시 들으신다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평소에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의 그 모습을 상기해 보자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어버린 스타검사 윤석열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댓글 수사나 아니면 고위직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 편에 서서 수사하던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무엇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흔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지금 군 통수권자 윤석열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지키려고 하는 그 일부 고위직 군인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자녀를 군에 보낸 무수히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군인들이 작전에 투입될 때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투입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진상규명을 위해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고 어떻게 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모습을 한번 상기하면서 이 사안을 접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방금 전에 조국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보수의 문제도 진보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야당 지도자들이 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박정훈 대령, 지금 도저히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사를 엄정히 하고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그분이 왜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공소 취소를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를 전 확신하는데 무죄가 나온다면은
대통령의 권력은 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력, 누구 하나를 린치하고 제복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직권남용을 중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래야 대통령, 검사 윤석열의 과거의 영광, 그리고 지금 군통수권자 윤석열의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심판받은 것은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1대 국회 막바지에 서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여러분이 심판받았던 이유, 어쩌면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용기 있게 목소리 내지 못한 이유겠지만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과오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문제를 22대 국회로 떠넘기는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은 21대 국회는, 그리고 그 21대 국회 내에서의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도 용기 없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잘 압니다. 그 안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나와서 이 법을 통과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소조항 같은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진상규명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주십시오. 그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다시 권력자에게 줄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독소조항 같은 이야기로 최상병 부모의 마음을 후벼파고 박정훈 대령 어머니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발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들 모두 진상규명을 바라는 마음속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다른 선택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간곡하게 또 그리고 강하게 저는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예.